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동료 재소자들은 검찰의 위증을 강요하면서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수시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흘러간 1억 원 수표와 한 전 총리가 현금 2억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5년 뒤 당시 검찰이 뇌물 주장을 번복한 한 전 대표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딱 걔네들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검찰이 CC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정단해서 만든 것들이다.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소자의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무렵 검찰의 모해 위증 정황을 뒷받침하는 한 전 대표의 생전 인터뷰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수사팀은 한 전 대표의 위증 주장을 담은 비망록 등이 모두 재판의 증거로 제출돼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당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지목된 증인 최모 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진상규명의 주체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했고 이에 반발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첫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문정 연구관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의견 등을 취합해 지난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길지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끝난 가운데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위증 강요 의혹도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